혜린이는 곧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내 여행권 좀 같이 쓰는 게 뭐가 문제니? 한서진은 시어머니가 자신의 제주도 특급 리조트 숙박권을 몰래 가져가 남편과 그의 내연녀까지 데려가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더 충격적인 것은 남편 강민우가 모든 사실을 알고도 서진에게 참으라고 요구했다는 점이었다. 지난 5년 동안 가족의 평화를 위해 늘 양보했던 서진은 이번에도 싸우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속한 것을 그들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기로 결심했다. 혜린이는 곧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네 여행권 좀 같이 쓰는 게 뭐가 문제니? 오미숙은 마치 저녁 반찬 하나를 나눠 먹자는 듯 태연하게 말했다. 한서진은 현관 앞에 선 채 시어머니의 얼굴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3시간 전까지만 해도 서진의 서재 서랍 안에는 제주도 텐미에르 리조트에서 보낸 검은색 봉투가 들어있었다. 주주 전용 숙박권 2장과 전용 차량 이용권 독채, 빌라 예약 확인서가 함께 든 봉투였다. 그런데 지금 그 봉투는 미숙의 명품 가방 안에 반쯤 삐져나와 있었다. 서진이 낮게 물었다. 어머니, 제 서랍을 여셨어요. 미숙은 눈썹을 찌푸렸다.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지니 그래서 제 허락 없이 가져가신 거예요. 민우도 같이 가는데 네 허락이 왜 필요해? 서진의 시선이 천천히 거실 소파 쪽으로 향했다. 강민우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단 한 번도 아내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서진이 다시 물었다. 그리고 유혜린 씨도 같이 간다고요. 그러자 미숙이 코웃음을 쳤다. 회사에서 민우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데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서진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다. 아까는 곧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제야 민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서진아, 말꼬리 좀 잡지 마. 엄마 여행 가신다는데 좋은 마음으로 보내드리면 안 돼. 서진은 남편을 바라보며 짧게 되물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민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뭐, 그 한마디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게 가슴속으로 내려앉았다. 서진은 이미 민우와 혜린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2달 전 민우가 샤워하는 동안 식탁 위에 놓인 태블릿에 혜린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오늘도 집에 들어가야 해라는 짧은 문장이었다. 서진은 그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며칠에 걸쳐 카드 내역과 출장 일정을 맞춰보았고 민우가 부산 출장을 갔다던 날 서울 청담동의 호텔에서 결제한 기록을 확인했다. 결정적인 사진과 메시지까지 확보한 뒤에는 조용히 변호사를 찾아갔다. 오늘 오후에도 법무법인에 제출할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자신만을 위해 잡아둔 제주도 여행권이 사라진 것이다. 서진에게 그 여행은 휴가 이상의 의미였다. 이혼 서류를 접수한 뒤 처음으로 혼자 떠날 생각이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한서진으로 며칠을 보내고 싶었다. 그런데 미숙은 그 작은 탈출구마저 너무 자연스럽게 가져갔다. 심지어 남편의 내연녀와 함께. 서진은 민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내 이름으로 예약된 숙박권인 건 알고 있지? 민우가 마침내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당연히 알지. 매년 네가 해오던 거잖아. 그 말에 서진은 오히려 웃음이 날 것 같았다. 네가 해오던 거잖아. 그동안 자신이 베푼 모든 일이 어느새 해야만 하는 일이 되어 있었다. 미숙은 서진의 침묵을 승낙으로 받아들였는지 가방 지퍼를 잠그며 말했다. 내일 아침 비행기니까 괜히 막판에 취소하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친구들한테도 다 얘기해놨어. 우리 민우가 엄마 모시고 좋은 데 간다고. 서진이 말했다. 제가 보내드리는 여행인데도요. 미숙의 표정이 굳었다. 또 그 소리니 너희가 부부면 민우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민우 돈이지. 꼭 이렇게 생색을 내야겠어. 그 말은 지난 5년 동안 수도 없이 들었다. 신혼 초 미숙이 온천 여행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서진이 예약해줬다. 시아버지 기일 뒤 가족끼리 쉬고 싶다는 말에도 호텔을 잡았다. 민우가 중요한 거래처 사람을 접대해야 한다며 회원 혜택을 부탁했을 때도 별말 없이 제공했다.
한 번은 미숙이 친구 4명까지 데리고 부산의 리조트를 사용했지만 서진은 문제 삼지 않았다. 가족에게 계산기를 들이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감사는 사라지고 권리만 남았다. 미숙은 어느 순간부터 서진이가 해줬다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 갔다고 말했고, 민우 역시 자신의 고객들에게 최고급 호텔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서진이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은 이유는 단순했다. 부끄럽게도 그녀는 조금만 더 잘하면 이 집 사람들이 자신을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 미숙의 가방에 들어있는 검은 봉투와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앉아있는 남편을 보는 순간 그 믿음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분명해졌다.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다음날 제주도로 떠날 사람답게 이미 느긋한 얼굴이었다. 나도 이번에 쉬어야 해. 투자건 때문에 몇 달 동안 얼마나 바빴는지 알잖아. 서진은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래서 혜린 씨가 필요한 거야. 민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미숙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다. 왜 자꾸 혜린이한테 시비니? 그 애가 네 남편 회사 살리겠다고 얼마나 뛰어다니는데 회사 직원이 대표 가족여행까지 따라가는 게 보통인가요? 너처럼 집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야. 서진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자신이 결혼 전 투자 자문과 기업 분석 일을 했다는 사실을 미숙은 알고 있었다. 다만 미숙에게 그것은 언제나 여자가 잠깐 회사 다닌 것 정도였다. 서진이 결혼 이후에도 외가 쪽 투자 업무 일부를 비공개로 자문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다. 민우만은 대략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한 번도 어머니의 말을 정정하지 않았다. 서진은 그 사실이 외도보다도 더 비겁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민우에게 필요한 것은 무능한 아내가 아니었다. 자신의 성공이 온전히 자기 힘으로 보이게 해줄 조용한 아내였다. 서진이 가만히 서 있자 민우는 그녀가 또 참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그는 현관 쪽으로 걸어가며 무심하게 말했다. 엄마가 정말 기대하고 있어. 작은 일로 분위기 망치지 마. 잠시 후 두 사람이 떠난 뒤 집은 믿기 어려울 만큼 조용해졌다. 서진은 식탁에 앉아 민우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엄마가 이번 여행 좋아하셔. 별것도 아닌 일로 기분 상하게 하지 마. 서진은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다. 별것도 아닌 일. 남편의 내연녀가 자신의 여행권으로 여행을 가는 것도, 시어머니가 허락 없이 개인 서랍을 뒤지는 것도, 자신의 회원 권리를 제 것처럼 사용하는 것도 모두 그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었다. 그런데 문득 서진은 자신 역시 지난 5년 동안 똑같이 행동해왔음을 깨달았다. 괜찮다고 말했다. 넘어갔다. 이번 한 번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어디인지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는 서재로 들어가 이혼 서류가 담긴 파일을 다시 펼쳤다. 아파트 등기 관련 자료, 차량 구입 계약, 혼인 전, 재산 내역과 여러 장의 송금 확인서가 차례로 들어 있었다. 그중 한 장에서 손이 멈췄다. 4년 전 민우가 회사 지분을 추가 매입할 당시 송금한 자금이었다. 자신의 혼전 재산에서 나온 돈이었다. 당시 민우는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서진은 한 번도 독촉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였는지도 몰랐다. 호의가 기록되지 않을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기억했다. 서진은 헨미에르 코리아 회원관리 전용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린 뒤 직원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다. 안녕하세요. 한서진 주주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호칭을 들은 순간 서진은 묘하게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다. 강민우의 아내나 오미숙의 며느리가 아닌 자신의 이름이었다. 서진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내일부터 제주 예약이 하나 있습니다. 제 명의로 발급된 초청권인데 제가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이용하게 됐어요. 직원은 곧바로 예약 내용을 확인했다. 예약 자체를 취소해드릴까요? 서진은 잠시 생각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아니요. 이미 그 사람들이 항공권까지 잡은 것 같아서 숙박 자체를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 회원 계정으로 추가 비용을 보증하거나 결제하는 권한은 전부 해제해 주세요. 직원이 절차를 설명했다. 초청권에 포함된 기본 숙박과 지정된 일부 서비스는 예약 확인을 통해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객실 업그레이드나 추가 식음료, 개인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가 직접 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진은 확인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요청하지 않는 한 제 계정으로 어떤 추가 승인도 하지 말아주세요. 통화가 끝난 뒤 화면에 변경 완료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진은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회원 보증 결제 권한이 해제되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손이 떨리지 않았다. 복수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남의 여행을 망쳤다는 죄책감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 아래 붙어있던 권리를 자신의 의사대로 관리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오전, 미숙에게서 사진이 연달아 도착했다. 공항 라운지에서 찍은 셀카 제주행 비행기 좌석, 그리고 혜린과 팔짱을 낀 사진이었다. 마지막 사진에는 짧은 문장도 붙어 있었다. 혜린이가 얼마나 싹싹한지 몰라. 너도 좀 배워라. 서진은 답장하지 않았다. 1시간 뒤, 이번에는 혜린의 SNS에 사진이 올라왔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텐미에르 제주 로비에서 민우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었다. 얼굴은 자연스럽게 가까웠지만 공식적으로는 회사 임직원끼리의 여행처럼 보일 만큼 애매한 거리였다. 혜린은 그런 선을 잘 아는 여자였다. 서진은 그 사진을 캡처해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곧 전화가 걸려왔다. 담당 변호사는 이미 모아둔 자료가 충분하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말했다. 서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감정적으로 할 생각 없어요. 오히려 처음으로 감정을 빼고 정리하는 중이에요.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이전 여행 비용 자료를 다시 살펴보았다. 민우 회사가 준비 중인 투자와 관련해 최근 서진에게 간접적으로 전달된 자료도 함께 펼쳐져 있었다. 그때 이상한 항목 하나가 눈에 걸렸다. 2년 전 가족과 함께 갔던 강원도 리조트 이용 날짜와 정확히 같은 날, 민우 회사의 장부에는 비슷한 규모의 주요 거래처 접대비가 기록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서진은 다른 날짜를 확인했다. 지난해 부산 호텔에서 미숙의 생일을 보냈던 주말도 장부상 브랜드 파트너 미팅과 겹쳐 있었다. 자신이 회원 혜택으로 숙박을 처리했고 일부 식사 비용까지 직접 냈던 날이었다. 서진의 눈빛이 서서히 변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었다. 기업 회계 자료 전체를 가진 것도 아니었고 동일한 날짜만으로 무언가를 확정해선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대학 졸업 이후 투자 자문과 기업 분석을 하면서 숫자가 얼마나 쉽게 오해를 만들 수 있는지 배웠다. 그래서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다. 대신 관련 자료의 페이지와 날짜를 조용히 표시해 두었다. 그때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가 빌라가 생각보다 작다고 해서 스위트 쪽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회원 할인 적용되지.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되물었다. 직원이 비용 안내 안 해줬어. 해주긴 했는데 내 VIP면 나중에 처리할 수 있잖아. 내가 간 여행이 아닌데.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민우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또 시작이야. 그냥 결제 좀 해줘. 회사 투자만 끝나면 다 갚을게. 그 말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서진은 마음이 편안해졌다. 직원이 안내한 대로 해. 우리가 그런 상공지. 이 무슨 뜻이야? 당신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니까 당신들이 결정하고 당신들이 결제하라는 뜻이야. 민우의 목소리가 즉시 날카로워졌다. 한서진, 너 지금 일부러 이러는 거야.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한강 건너편의 건물들이 햇빛 아래 선명하게 서 있었다. 일부러 뭘 하는데 엄마 앞에서 나 망신 주려고 그러는 거냐고. 당신이 돈을 내는 게 왜 망신이야? 민우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아마 그 자신도 그 질문의 이상함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자기 가족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자기 돈으로 결제하는 일이 왜 수치인지 설명하려면
결국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는 지금까지 아내의 돈과 권리를 자신의 능력처럼 사용해왔다. 그러나 민우는 인정 대신 화를 선택했다. 됐어. 돌아가서 얘기해. 통화가 끊겼다. 서진은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짧게 숨을 내쉬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다시 전화했을 것이다. 여행 분위기를 망친 것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결국 결제를 승인했을 것이다. 그들이 기분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가족의 일부가 된 것 같았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누군가의 기분을 지켜주기 위해 계속 자신의 경계를 지우면 마지막에는 자신조차 어디까지가 자신의 것인지 잊게 된다는 것을. 그날 저녁 미숙의 SNS 라이브 방송 알림이 떴다. 서진은 끌까 하다가 잠시 화면을 눌렀다. 미숙은 넓은 테라스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었다. 테이블에는 와인과 음식이 가득했고 옆에서는 혜린이 와인잔을 정리해주고 있었다. 미숙은 카메라를 향해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아들이 요즘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렇게 엄마를 호강시켜주네요. 빌라도 더 좋은 데로 바꿔줬어요. 친구들의 댓글이 쏟아졌다. 역시 민우 성공했네. 며느리보다 옆에 있는 아가씨가 더 잘 어울리는데. 미숙은 그 댓글을 읽고 웃었다. 그러더니 일부러 혜린의 어깨를 잡아 카메라 안으로 끌어당겼다. 우리 혜린이는 말 안 해도 알아서 다 챙겨줘. 이런 애가 집안에 들어와야 편하지. 화면 뒤쪽으로 민우가 지나갔다. 그는 그 말을 들었지만 막지 않았다. 서진은 아무 표정 없이 라이브를 종료했다. 바로 그 순간 오래전 자신이 직접 결제했던 여러 장의 영수증과 방금 표시해둔 회사 자료의 날짜가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그녀는 서랍에서 새 파일 하나를 꺼내 표지에 날짜를 적었다. 그리고 첫 장에 세 단어만 썼다. 개인 지출 확인. 아직 아무것도 증명된 것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나치지 않을 생각이었다. 여행권 하나를 허락 없이 가져간 것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는지 서진은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할 생각이었다. 밤 11시가 가까워졌을 때 변호사에게서 최종 서류 검토가 끝났다는 연락이 왔다. 서진은 식탁 위에 이혼 신청 관련 서류와 재산 목록 민우의 외도 자료 사본을 가지런히 놓았다. 예전 같으면 그 광경만 보고도 눈물이 났을 것이다. 5회의 결혼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는 것이 믿기지 않았을 테니까. 그러나 그날 그녀가 가장 오래 바라본 것은 이혼 서류가 아니라 휴대전화 속 첸미에르 회원 카드였다. 화면 아래에는 여전히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한세오 진. 그녀는 지갑에서 같은 디자인의 실물 VIP 카드를 꺼내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다. 그동안 민우도 미숙도 이 카드를 마치 강씨 집안의 열쇠처럼 생각해왔다. 필요할 때 꺼내 쓰고 문이 열리면 당연한 듯 들어갔다. 서진 자신조차 어느 순간 그렇게 믿게 내버려 두었다. 하지만 열쇠의 주인은 바뀐 적이 없었다. 서진은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번에는 내가 안 열어줄 거야. 제주도에서는 그 순간에도 와인이 새로 주문되고 더 큰 빌라가 준비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아직 알지 못했다. 그 모든 비용을 언제나 마지막에 책임지던 사람이 이미 자신의 이름을 보증인 자리에서 지워버렸다는 것을. 제주에 도착한 첫날 오후, 오미숙은 원래 배정된 독채 빌라를 둘러보자마자 입술을 삐쭉 내밀었다. 거실 너머로 바다가 훤히 보였고 침실마다 전용 욕실이 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정원을 지나 조금 더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한 대형 빌라로 향했다. 저쪽은 뭐야? 우리 것보다 훨씬 커 보이는데. 직원이 정중하게 설명했다. 프레지덴셜 빌라입니다. 현재 이용 가능하시지만 초청권 기본 혜택에는 포함되지 않아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미숙은 잠시 민우를 바라보다가 대수롭지 않게 손을 저었다. 그럼 바꾸면 되지. 우리 며느리가 여기 VIP라면서요. 직원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회원님의 VIP 등급과 별개로 해당 업그레이드 비용은
투숙객께서 직접 결제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혜린이 민우의 팔꿈치를 살짝 건드리며 웃었다. 대표님 어머님 모시고 왔는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우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는 직원 앞에서 돈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특히 혜린이 바라보는 앞에서는 더 그랬다. 그는 안내문을 받아들고 끝까지 읽지도 않은 채 서명했다. 업그레이드 하세요. 직원은 확인 서명을 받은 뒤 결제 방식에 대해 다시 설명하려 했지만 민우는 짧게 말했다.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그에게는 늘 그래왔다는 확신이 있었다. 여행 마지막 날이면 서진이 알아서 처리했다. 지금도 달라질 이유는 없다고 믿었다. 새로 옮긴 빌라는 미숙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다. 넓은 수영장과 전용 정원 바다가 바로 내려다 보이는 거실 별도에 다이닝룸까지 갖춰져 있었다. 미숙은 도착하자마자 휴대전화 카메라를 켰고 방마다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다. 우리 민우가 이번에 제대로 쐈네. 서울 친구들 보면 난리 나겠다. 혜리는 그녀의 옆에서 능숙하게 사진 각도를 잡아주었다. 어머님은 이런 데 오셔야 해요. 평소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미숙은 흐뭇한 얼굴로 혜린의 손을 잡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지. 말 안 해도 마음을 알아. 민우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혜린과의 관계는 회사 안에서도 철저히 숨겨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대놓고 그녀를 며느리처럼 대하고 있었다. 민우는 불편함보다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서진과 함께 있을 때는 늘 자신이 설명해야 할 것이 많았다. 왜 투자 일정이 늦어졌는지, 왜 현금 흐름이 빠듯한지, 왜 회사 카드로 처리한 비용이 많은지. 서진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지만 숫자를 정확히 기억했다. 그 점이 민우를 끊임없이 초라하게 만들었다. 반면 혜리는 그의 말을 믿는 척 해주었다. 대표님 정도면 이 정도 생활은 당연하죠.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민우는 자신이 실제보다 더 성공한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리조트의 프라이빗 다이닝룸으로 이동했다. 기본 패키지에 포함된 저녁 식사도 충분히 고급스러웠지만 혜리는 메뉴판을 넘기다가 한정 와인을 발견했다. 이거 정말 구하기 힘든 건데. 가격을 본 미숙이 잠시 눈을 크게 떴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여기까지 왔는데 좋은 거 마셔야지. 민우야 하나 시켜. 민우가 가격을 확인하는 동안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해당 와인은 별도 비용이며 회원 보증 결제는 현재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크아웃 시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민우는 서류를 한번 훑어보고는 카드 지갑을 꺼내지 않았다. 방으로 달아두세요. 직원이 다시 한번 투숙객 결제 항목임을 안내하자 혜린이 옆에서 작게 웃었다. 대표님, 설마 이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건 아니죠? 그 말은 농담처럼 부드러웠지만 민우의 자존심을 정확히 건드렸다. 그는 메뉴판을 덮었다. 2병 주세요. 미숙이 기분 좋은 웃음을 터뜨렸다. 혜린도 웃었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민우가 얼마나 쉽게 체면 때문에 돈을 쓰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하면 원하는 대답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한편 서울의 아파트에서 서진은 법무법인에서 보내온 재산 목록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다. 변호사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혼인 전부터 서진이 보유한 재산을 구분해 자료를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진은 아파트 취득 당시의 계약서를 꺼냈다. 현재 두 사람이 사는 한강변 아파트는 혼인 직전 서진 명의로 매입한 것이었고 결혼 후 민우가 관리비 일부를 부담했을 뿐 지분을 취득한 적은 없었다. 민우가 타고 다니는 대형 세단도 구매자는 서진이었다. 처음에는 민우 회사의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이유로 그녀가 마련해준 차였다. 서진은 한참 동안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피식 웃었다. 미숙은 몇 달 전 친척들 앞에서 우리 민우가 돈을 잘 벌어서 집도 좋은 데 사고 차도 외제차로 바꿨다고 자랑했다. 서진은 그 자리에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남편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이
아내의 배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자신이 지켜준 것은 민우의 체면만이 아니었다. 거짓말까지 함께 지켜주고 있었다. 서진은 재산 목록 옆에 간단히 메모했다. 소유권 확인, 이용 중단 여부 협의. 그 두 줄을 쓰는데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상대에게 빼앗는 것이 아니었다. 다만 자신의 것을 더 이상 조건 없이 제공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일이었다. 다음날 아침 해리는 리조트의 요트 투어 안내서를 미숙에게 슬쩍 보여주었다. 어머님, 제주까지 왔는데 바다에서 사진 한 장은 찍으셔야죠. 미숙은 가격표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지. 우리끼리 타는 거야. 전세로 빌릴 수도 있대요. 민우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요트까지 꼭 해야 해. 혜린이 민우를 바라보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왜요, 대표님? 회사 투자 받으면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다면서요. 순간 민우의 얼굴에 미세한 긴장이 지나갔다. 회사는 외부에서 보이는 것만큼 여유롭지 않았다. 신제품 출시 비용은 예상보다 커졌고 유통 채널 확장에 들어간 자금도 상당했다. 무엇보다 전략적 투자가 예정대로 성사되지 않으면 몇 달 뒤부터 현금 흐름이 빠듯해질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민우는 그 사실을 혜린에게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투자만 끝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했다. 사실 그 말은 혜린뿐 아니라 자신에게 하는 주문에 가까웠다. 결국 민우는 요트 예약서에 서명했다. 오후로 잡아 직원은 이용료와 별도 식음료 비용을 상세히 안내했고 서명란 아래에도 직접 결제 항목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민우는 또 읽지 않았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계약 조건이 아니라 혜린과 어머니 앞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일이었다. 요트 위에서 미숙은 곧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다. 바다가 반짝이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리자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들떴다. 우리 아들이 요즘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이런 것도 빌려주네요. 역시 아들 잘 키우면 늙어서 호강한다니까. 시청자 수가 올라가자 미숙은 혜린을 카메라 가까이 불렀다. 여기는 우리 민우 회사에서 일하는 유혜린 이사. 아주 똑똑하고 예뻐. 내 마음에는 벌써 며느리야. 혜린이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지만 몸은 카메라 밖으로 빠지지 않았다. 뒤쪽에 서 있던 민우는 난간 너머를 바라보는 척했다. 서진이 그 방송을 보게 될 가능성을 떠올렸지만 막지는 않았다. 어쩌면 마음 한구석에는 서진이 보고 먼저 반응해주기를 바라는 감정도 있었다. 화를 내든 울든 전화해서 따지든 무엇이든 자신이 아직 그녀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필요했다. 그런데 방송이 끝날 때까지 서진에게서는 연락 한 통 오지 않았다. 민우는 오히려 그 침묵이 불편해졌다. 과거의 서진은 아무리 화가 나도 결국 밤이 되면 저녁은 먹었어 라고 물었다. 그것이 그녀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민우는 휴대전화를 몇 번이나 확인하다가 결국 먼저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괜히 신경 쓰지 마. 보내고 나서야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서울에서 그 메시지를 확인한 서진은 답장 대신 오래된 카드 명세서 한 묶음을 펼쳤다. 그녀는 투자 자료에서 표시해둔 날짜와 자신이 보관한 개인 지출 내역을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다. 강원도 가족여행 때 서진의 카드로 결제된 저녁 식사 비용은 약 180만 원이었다. 같은 날 민우 회사 자료에는 비슷한 금액의 거래처 접대 비용이 잡혀 있었다. 부산에서 미숙의 생일을 보낸 날에도 비슷했다. 이분님, 이고아두가, 이분님, 이고아두가, 이분님. 서진이 회원 할인으로 결제한 식사와 스파 비용이 있었는데 민우 회사 장부에는 그 주말 브랜드 파트너 접대가 있었다. 정확한 증빙을 보지 않은 상태라면 동일한 비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다. 서진은 그 선을 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민우 씨, 회사 투자 검토 자료 중에 개인적으로 확인해야 할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자료와 날짜가
반복해서 겹칩니다. 변호사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합법적으로 확보 가능한 자료만 정리하라고 조언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복수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뭘 대신해주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말을 마친 순간 마음 한구석이 아렸다. 자신이 호텔비나 식사비만 대신 낸 것이 아니었다면 어쩌나. 혹시 민우의 성공이라는 이미지 자체를 자신이 돈과 침묵으로 떠받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날 밤 혜리는 미숙이 먼저 방으로 들어간 뒤 테라스에 민우를 불러냈다. 와인잔 2개 사이로 바다 위 불빛이 흔들렸다. 혜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민우를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다.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해요? 민우의 표정이 굳었다. 뭘? 대표님은 알고 있잖아요. 혜리는 웃음을 거두었다. 어머님은 나를 며느리라고 소개하고 나는 대표님이랑 여기까지 와 있는데 서울로 돌아가면 다시 회사에서는 아무 사이 아닌 척 해야 하잖아요. 민우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지금 투자 앞두고 있어. 이혼 얘기 나오면 이미지부터 흔들려. 그러니까 투자 끝나면요. 혜린이 한 발 가까이 다가왔다. 그때는 서진 씨랑 정리할 거예요. 민우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서진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여러 번 말해왔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단어가 실제가 되면 이상한 공포가 생겼다. 집도 차도 각종 회원권도 생활 속 수많은 편의도 서진과 연결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힘들 때마다 말없이 뒷정리를 해주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을 상상하기 싫었다. 혜리는 그의 침묵을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다.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혹시 서진 씨가 없으면 곤란해서 그래요. 민우는 즉시 목소리를 높였다. 무슨 소리야? 글은 내가 한서진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같아. 혜리는 기다렸다는 듯 부드럽게 웃었다. 그럼 보여줘요. 그 한마디 이후 민우의 소비는 더욱 과감해졌다. 그는 다음 날 혜린에게 리조트 내 부티크에서 목걸이를 하나 골라보라고 했다. 혜린은 처음에는 됐다고 말했지만 가장 비싼 진열장 앞에서 오래 멈춰섰다. 미숙은 옆에서 마음에 들면 해. 우리 민우가 이런 거 하나 못 사주겠니? 라고 부추겼다. 직원이 가격을 안내하자 민우의 손가락이 잠시 굳었다. 개인 카드의 남은 한도가 머릿속을 스쳤다. 최근 몇 달 동안 회사 관련 접대와 개인 지출이 겹치면서 카드 사용액이 크게 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드러낼 수 없었다. 결국 민우는 룸차지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직원은 다시 한번 말했다. 체크아웃 시 객실 비용과 함께 투숙객께서 직접 결제해 주셔야 합니다. 민우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서명했다. 알고 있습니다. 종이를 밀어놓는 그의 목소리는 괜히 더 컸다. 혜리는 목걸이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 여행에서 돈을 많이 쓸수록 민우는 서진에게 더 많은 설명을 해야 했다. 그리고 서진이 결국 그 비용을 대신 내준다면 혜린이 확인하고 싶은 것도 분명해질 터였다. 아무리 남편이 다른 여자와 여행을 가도 돈까지 대신 내주는 아내라면 결국 이혼할 용기도 없을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서울에서는 서진이 그와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밤이 깊자 그녀는 옷장에서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다. 원래 제주에 가져갈 예정이었던 가방이었다. 잠시 바라보던 서진은 여행 준비 대신 민우의 개인 물건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당장 쫓아낼 생각은 없었다. 법률적 정리가 끝나기 전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기로 변호사와 약속했기 때문이다. 다만 서진은 더 이상 그의 물건과 자신의 것을 구분하지 않은 채 살아가고 싶지 않았다. 책상 서랍에서는 민우가 몇 년 전 작성했던 차용 관련 메모가 나왔다. 회사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 서진에게 돈을 빌렸을 당시 직접 쓴 것이었다. 법적 효력 여부와 별개로 적어도 돈의 출처를 민우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서진은 그것을 별도 파일에 넣었다. 그 순간 제주에서 또 하나의 결제 알림 비슷한 안내 메시지가 회원 계정으로 들어왔다. 자신의 카드가 승인된 것은 아니었다.
투숙객이 추가 유료 서비스를 등록했다는 단순 알림이었다. 프라이빗 요트, 빌라 업그레이드, 고급 와인 부티크 구매. 항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서진은 총액을 계산하지 않았다. 그들이 얼마를 쓰든 이제 자신과는 무관했다. 대신 휴대전화 화면을 끄며 조용히 말했다. 이번에는 끝까지 네가 계산해, 민우야. 그것은 돈에 대한 말만은 아니었다. 5해 동안 남에게 떠넘긴 선택의 대가를 이제는 그가 직접 계산해야 했다. 다음 날 밤, 민우는 리조트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저녁 식사를 예약했다. 미숙은 서울에서 친한 사람들에게 보여줄 거라며 가장 전망 좋은 별실을 원했고, 혜리는 특별한 날처럼 꾸미자고 했다. 민우는 그날 밤 분위기를 이용해 혜린에게 목걸이를 직접 걸어줄 생각이었다. 그녀가 계속 요구해온 확답을 말로 주지는 못해도 적어도 마음을 달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직원이 메뉴와 추가 요금을 설명했지만 이번에도 그는 제대로 듣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투자 계약만 성사되면 모든 비용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서진이 어떻게든 정리해 줄 거라는 믿음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다. 지난 5년 동안 반복되어 온 습관에 대한 믿음이었다. 반면 같은 시간 서울에서 서진은 책상 위에 2개의 파일을 나란히 놓고 있었다. 하나에는 이혼 자료가, 다른 하나에는 자신이 표시한 민우 회사의 비용 날짜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2 파일 사이에 한참 손을 올려놓았다가 결국 2번째 파일을 닫지 않았다. 남편의 외도만 확인하고 끝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하면 자신은 또다시 불편한 진실 하나를 모른 척하게 된다. 서진은 더 이상 그러지 않기로 했다. 제주에서 3사람이 마지막 만찬을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이미 자신의 다음 선택을 끝냈다. 이번에는 돈도 거짓말도 체면도 대신 정리해주지 않을 것이다. 제주에서의 마지막 아침, 오미숙은 체크아웃 시간이 1시간도 남지 않았는데도 테라스에서 사진을 고르고 있었다. 사흘 동안 찍은 사진만 수백 장이었다. 프레지덴셜 빌라 수영장 전용 요트 위에서 샴페인을 든 모습, 혜린과 함께 받은 스파, 그리고 전날 밤 민우가 혜린의 목에 직접 걸어준 목걸이까지. 미숙은 가장 화려한 사진 몇 장을 골라 단체 대화방에 올리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서울 가면 다들 또 얼마나 부러워하겠어. 민우야, 다음에는 일본도 이런 식으로 예약해봐. 강민우는 대답 대신 넥타이를 고쳐맸다. 전날 과음한 탓에 머리가 무거웠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얼굴을 유지했다. 유혜린이 거울 앞에서 목걸이를 만지며 물었다. 대표님, 오늘 계산 오래 걸리진 않겠죠? 오후에 서울 올라가면 바로 회사 들러야 하잖아요. 민우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회원권으로 정리하면 금방 끝나. 혜리는 그 말을 듣고도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사흘 동안 직원들은 추가 서비스가 회원 보증 대상이 아니라고 반복해서 설명했다. 하지만 민우는 매번 서명하면서도 서진이 마지막에는 결제를 승인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혜린 역시 그렇게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서진이 이 모든 비용까지 대신 낸다면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아직 이혼할 수 없는 여자라는 증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사람이 로비에 내려왔을 때 직원은 이미 두꺼운 서류철과 태블릿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미숙은 소파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냈다. 우리 비행기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해줘요. 담당 매니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객실 이용 내역을 화면에 띄웠다. 기본 초청권에 포함된 숙박과 지정 조식은 전액 처리되었습니다. 추가 이용하신 프레지덴셜 빌라, 업그레이드 전용 요트 프라이빗 스파, 식음료, 주류 부티크 구매 및 기타 서비스 비용을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 아래 총액이 나타나는 순간 민우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하나는 민우의 얼굴에서, 하나는 198, 760, 0원. 미숙이 숫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몸을 앞으로 숙였다. 이게 얼마라고요? 매니저가 침착하게 답했다.
1억 9,876만 원입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말도 안 돼요. 우리는 VIP 초청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며느리가 여기 최고 회원인데 무슨 돈을 내요? 매니저는 당황하지 않았다. 초청권 기본 혜택 이외의 서비스는 이용 당시마다 별도 비용임을 안내드렸고 강민우 고객님께서 직접 확인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민우가 곧바로 끼어들었다. 그건 형식적인 확인이잖아요. 한서진 회원 계정으로 처리하면 되죠. 그는 지갑에서 서진의 VIP 카드와 연결된 보조카드를 꺼내 직원 앞으로 밀었다.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어서 마치 자신의 카드를 내미는 것처럼 보였다. 직원은 카드를 확인한 뒤 단말기에 정보를 입력했다. 몇 초 뒤 짧은 오류음이 울렸다. 민우의 미간이 좁아졌다. 직원이 다시 한번 조회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매니저는 화면을 확인한 뒤 말했다. 해당 회원 계정은 이번 예약의 추가 비용에 대한 보증 권한이 해제되어 있습니다. 민우가 낮게 물었다. 언제 해제됐는데요? 추가 유료 서비스가 발생하기 전입니다. 순간 세 사람 모두 말이 없어졌다. 혜린의 손이 목걸이 위에서 멈췄고 미숙은 입술을 벌린 채 민우를 바라보았다. 민우가 다시 물었다. 한서진이 직접 해제한 겁니까? 매니저는 고객 정보에 대한 불필요한 설명은 피하면서도 핵심만 답했다. 회원 본인의 요청으로 보증 권한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미숙이 벌떡 일어났다. 그럼 우리한테 왜 숙박을 시켰어요? 처음부터 못 쓰게 했어야지. 매니저는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다. 기본 초청권은 유효했고 고객님들께서 예약 확인서를 소지하고 계셨기 때문에 기본 숙박 이용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추가 서비스는 그때마다 별도 비용을 설명드렸고 직접 결제 항목이라는 사실도 서류로 확인하셨습니다. 민우의 시선이 책상 위 서명 서류로 떨어졌다. 자신의 이름이 곳곳에 있었다. 업그레이드 요트 주류, 스파 부티크 구매, 사흘 동안 체면을 세우기 위해 아무 생각 없이 쓴 서명이 지금은 하나씩 목을 조르는 증거처럼 보였다. 미숙은 곧바로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세 번째 시도 끝에야 서진이 받았다. 미숙은 인사도 없이 소리쳤다.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기서 우리한테 2억 가까운 돈을 내라고 하잖아. 서울의 서진은 법무법인 상담실에 앉아 있었다. 그녀 앞에는 최종 확인을 마친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시어머니의 고함을 들으면서도 서진의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제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내 회원권을 막았잖아. 가족이 쓰는데 그걸 막아 제 여행권을 허락 없이 가져가셨고 제가 초대한 적 없는 사람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추가 비용 보증을 해제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그래도 이건 집안 돈이잖아. 당장 결제해. 서진은 잠시 침묵한 뒤 아주 천천히 말했다. 그 여행에 저는 없어요. 제가 선택한 객실도 아니고 제가 마신 와인도 아니고 제가 탄 요트도 아니에요. 혜린 씨 목걸이도 제가 산 게 아니고요. 그런데 왜 제가 돈을 내야 하죠? 미숙이 말을 잇지 못하자 옆에서 민우가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서진아, 지금 장난할 때 아니야. 이건 너무 지나쳤어. 서진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도 흔들리지 않았다. 지나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들이야. 일단 결제부터 해. 서울 가서 이야기하자. 직원이 안내한 대로 당신 카드로 결제해. 민우가 이를 악물었다. 지금 나 엿먹이려고 이러는 거지? 서진의 대답은 짧았다. 아니, 이번엔 그냥 당신이 쓴 돈을 당신이 내라는 거야. 통화가 끊어진 뒤 로비에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주변 직원들은 일부러 시선을 피했지만 민우는 모두가 자신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지갑에서 개인 신용카드를 꺼냈다. 이걸로 하세요. 직원이 결제를 시도했다. 승인 대기 표시가 몇 초간 이어졌다. 민우의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이내 단말기에서 다시 짧은 소리가 났다. 승인 거절. 직원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도 초과로 확인됩니다. 미숙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민우야 카드가 왜 안 돼? 혜린 역시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민우는 급하게 다른 카드를 꺼냈다. 두 번째 카드도 일부 금액 이상 결제가 불가능했다. 그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열었다가 곧 화면을 껐다. 최근 카드 대금과 개인 대출 상환, 각종 선결제 비용이 겹쳐 즉시 쓸 수 있는 현금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다. 회사 계좌를 사용할 수는 없었다. 적어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다. 혜린이 아주 작게 물었다. 대표님 회사 투자 들어오면 바로 해결된다면서요. 민우가 날카롭게 돌아보았다. 지금 그 얘기를 왜 해? 혜린은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이전과 달랐다. 며칠 전까지 자신감 넘치던 남자가 2억도 되지 않는 결제 앞에서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의심이 생겼다. 자신이 사랑한 것이 민우였는지 아니면 그가 보여준 성공한 대표라는 이미지였는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리조트 측은 세 사람을 붙잡거나 소란을 만들지 않았다. 대신 미결제 금액과 서비스별 이용 내역, 각 항목의 서명 확인 자료를 정리해 민우에게 전달했다. 매니저는 일정한 기한 내 정산이 어려울 경우 회사 규정에 따라 채권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우는 결국 공항으로 이동하기 위해 미지급 금액 확인서와 연락처 제공 서류에 서명해야 했다. 종이에 이름을 적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서진이가 어떻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가 남이야. 혜린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미숙은 이번에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혜린아, 너희 회사에서 일단 처리하고 나중에 정산하면 안 되니? 혜린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님 개인 여행 비용을 회사에서 처리하는 건 곤란해요. 너무 즉각적인 대답이었다. 미숙은 당황했고 민우의 눈빛은 싸늘해졌다. 지금 와서 선 긋는 거야. 혜린이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게 아니라 회사 문제까지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며칠 내내 떠들썩하던 미숙의 휴대전화만 계속 울렸다. 친구들이 라이브 방송에 댓글을 달고 있었다. 아들이 제대로 효도했네. 요트까지 빌렸다며. 미숙은 그 글을 차마 열어보지 못했다. 성공이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민우는 몇 차례나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두 받지 않았다.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집에서 기다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잠시 후 읽음 표시만 나타났고 답장은 없었다. 그 무반응이 오히려 민우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진은 늘 답을 주는 사람이었다. 싸운 날에도 늦으면 밥을 챙겨두었고 거래처 접대가 끝나면 차량을 보내주었으며 자금이 급하다고 하면 이유를 자세히 묻지 않고 빌려주었다. 민우는 그것을 서진의 사랑이라고 생각한 적이 거의 없었다. 너무 오래 존재했기 때문에 공기처럼 여겼다. 그러나 공기가 사라지기 시작하자 비로소 숨이 막혔다. 그는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집에 가서 얘기하면 돼. 미숙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부부가 뭐 하루아침에 끝나니 겁주려고 저러는 거야. 네가 조금 화내면 정신 차리겠지. 하지만 혜리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어젯밤 민우가 이혼에 대해 즉답하지 못한 장면과 오늘 결제 거절 장면을 번갈아 떠올렸다. 그리고 휴대전화에서 민우와 나눈 메시지를 천천히 위로 넘겨보았다. 서진이는 결국 내 말 들어. 그 사람은 절대 밖으로 문제 만들 성격 아니야. 투자 끝나면 다 정리할게. 처음에는 사랑의 약속처럼 보였던 문장들이 이제는 위험한 기록처럼 느껴졌다. 그날 오후 서진은 법무법인에서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식탁 위에는 새 묶음의 서류가 놓였다. 이혼 관련 서류 혼인 중 재산과 혼인 전 재산을 구분한 자료, 그리고 민우의 외도 증거 사본이었다. 서진은 마지막 파일을 펼치다가 부산 호텔 결제 내역에서 다시 손을 멈췄다. 호텔 측에
자신이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개인 결제 기록만 확인했는데 날짜와 금액이 투자 검토 자료 속 비용 항목과 이상할 만큼 반복해서 겹쳤다. 아직 결론을 내릴 단계는 아니었다. 하지만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패턴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히 가족여행이 있었던 주말마다 민우 회사에는 거래처 관련 비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서진은 투자 담당 측에 공식 검토 과정에서 해당 비용 항목의 증빙을 보다 자세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만 전달했다. 남편이기 때문에 덮지도 않았고 남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단정하지도 않았다. 그것이 지금의 서진이 선택한 방식이었다. 잠시 후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거친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기도 전에 민우의 목소리가 울렸다. 한서진 그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왔다. 얼굴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여 있었다. 너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꼴을 당했는지 알아? 서진은 식탁 앞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알아. 당신이 쓴 돈을 결제하지 못했겠지. 민우는 그녀 앞까지 다가왔다. 그게 다 네가 일부러 만든 상황이잖아. 서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가 빌라를 업그레이드 하라고 했어. 요트를 빌리라고 했어. 와인을 주문하라고 했어. 혜린 씨한테 목걸이를 사주라고 했어. 민우가 입술을 깨물었다. 그래도 네가 예전처럼 결제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 바로 그 말이었다. 서진은 오랫동안 듣고 싶지 않았지만 결국 들어야 했던 말.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가 예전처럼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겠지. 당신은 계속 내 돈으로 성공한 사람인 척하고 어머니는 내 권리를 당신 집안 권리라고 생각하고 당신은 다른 여자한테 선물까지 하면서 마지막 계산서는 나한테 보내고. 말 조심해. 왜 틀린 말 있어. 민우가 주먹을 움켜쥐었다가 풀었다. 서진은 그에게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식탁 위 서류를 그의 쪽으로 밀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먼저 정리했어. 민우의 시선이 맨 위의 종이에 닿았다. 그는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듯 눈을 깜빡였다. 그러다 제목을 읽는 순간 얼굴이 굳었다. 이혼 서진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리고 재산 정리 자료, 그 옆은 당신과 유혜린 씨 관계에 대한 증거, 사본이야. 민우는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식탁 위에 내던졌다. 이 미친 짓을 겨우 여행비 때문에 하는 거야. 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5해 동안 사랑했고 믿었고 수없이 변명해 주었던 남자였다. 놀랍게도 그 순간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아니, 이 역 때문에 끝내는 게 아니야. 그녀는 목소리를 조금 낮췄다. 당신은 아직도 그걸 모르네. 난 여행권을 가져간 순간에도 바로 이혼하겠다고 하지 않았어. 혜린 씨랑 간 걸 알고도 소리 지르지 않았고. 그런데 당신은 끝까지 내가 결제할 거라고 믿었어. 왜냐하면 지난 5년 동안 내가 늘 그랬으니까. 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서진은 계속했다. 꼬어, 당신들이 내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내 것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데는 내 책임도 있어. 내가 계속 참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그만하려는 거야. 민우가 비웃듯 말했다.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데? 집도 나누고 회사 지분도 가져가겠다는 거야. 그 순간 서진의 표정이 아주 조금 달라졌다. 슬픔이 아니라 허탈함이었다. 민우야, 당신은 정말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녀는 재산 자료에서 한 장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아파트 취득 계약과 차량 구매 관련 문서였다. 내가 당신 걸 가져가려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는 내 것을 당신이 계속 쓰게 두지 않겠다는 거야. 그 말에 민우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서진은 더 설명하지 않았다. 아직 밝힐 자료도 확인해야 할 사실도 남아 있었다. 특히 회사 비용과 자신의 과거 결제 기록이 겹치는 문제는 이혼 싸움과 섞어 감정적으로 다룰 생각이 없었다. 그러나 민우는 자신도 모르게 또 하나의 실수를 했다. 서류를 거칠게 밀어내며 말했다. 지금 회사 투자 앞두고 있는 거 알잖아. 이럴 때 스캔들 터지면 어떡하라고. 예전 호텔 비용들처럼 적당히 처리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키워?
서진의 눈빛이 순간 멈췄다. 예전 호텔 비용들처럼 민우 역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듯 입을 다물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서진은 더 캐묻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 자체를 기억했다. 민우는 시선을 피했고 조금 전까지의 분노 대신 불안이 얼굴 위로 번지기 시작했다. 서진은 천천히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은 그만 가. 나머지는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해. 민우가 굳은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가 내 집인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서진은 잠시 아파트 내부를 둘러본 뒤 다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문제도 서류부터 확인해봐.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도 높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민우는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내 하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현관문이 닫힌 뒤 서진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손끝은 차가웠고 심장은 늦게서야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5회의 결혼을 직접 끝내겠다고 말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잠깐 울어도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민우의 마지막 실언이었다. 예전 호텔 비용들처럼 서진은 곧바로 메모장에 정확한 문장을 적었다. 그것만으로 어떤 잘못도 증명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자신이 발견한 날짜의 반복과 민우의 반응이 처음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감정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사실이라면 공식적인 검토가 밝혀낼 것이고 아니면 자신이 의심을 거두면 된다. 서진은 투자 검토 담당자에게 추가 비용 증빙 확인이 필요하다는 짧은 업무 메시지를 보낸 뒤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제주에서 시작된 2억 원의 계산서는 이제 끝난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처음으로 열어본 장부의 첫 페이지에 가까웠다. 그리고 서진은 아직 알지 못했다. 자신이 지난 5년 동안 대신 지불해온 것이 단순한 호텔비가 아니라 강민우가 세상에 보여준 성공이라는 얼굴 전체였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민우가 집을 나간 다음 날 오전 한서진은 민미에르 측 투자 검토팀이 요청한 추가 자료 목록을 확인했다. 그녀가 직접 문제를 키운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처음에는 자신의 개인 결제 내역과 회사 장부의 날짜가 우연히 겹치는지 확인해달라는 수준의 의견만 전달했다. 하지만 외부 회계 검토가 시작되자 비슷한 형태의 지출이 예상보다 여러 건 발견됐다. 가족이 부산 호텔을 이용한 주말에는 브랜드 파트너 미팅, 강원도 리조트에 갔던 날에는 주요 거래처 접대, 미숙의 지인들과 식사했던 날에는 유통관계자, 간담회라는 항목이 회사 비용으로 올라가 있었다. 금액이 전부 동일한 것은 아니었지만 날짜와 장소가 반복적으로 겹쳤다. 무엇보다 일부 증빙에는 실제 참석자 확인이 불분명했다. 서진은 자료를 읽다가 손을 멈췄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민우에게 먼저 전화했을 것이다. 혹시 잘못 처리된 것 아니냐고, 직원이 실수한 것 아니냐고 설명할 기회를 줬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하지 않았다. 남편이라서 덮어주지도 않고 남편이라서 먼저 죄인으로 만들지도 않기로 했다. 그녀는 검토팀에 단 한 줄만 남겼다. 개인 지출 여부와 업무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도록 기존 절차대로 검토해주세요. 전송 버튼을 누른 뒤 서진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오히려 지난 5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었다. 사람 대신 사실을 보는 일, 사랑 대신 기록을 믿는 일, 그리고 누군가의 체면보다 자신의 기준을 먼저 세우는 일이었다. 같은 시간 강민우의 회사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긴장감이 퍼지고 있었다. 재무담당 임원이 민우에게 회의실로 와달라고 요청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단순한 투자 실사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자료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오래된 접대비 내역과 호텔 사용 기록 내부 결제 문서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몇 건은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족 일정과 장소가 겹치는 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민우는 즉시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거래처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당신들이 어떻게 알아? 그래서 참석자 확인과 목적 증빙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몇 년 전 일까지 뒤져서 뭘 하자는 거야. 회의실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누구도 민우 앞에서 말을 이어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투자 계약이 걸려 있었고 외부 검토가 이미 공식 절차로 들어간 상태였다. 또 다른 임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대표님 개인 문제로 끝날 수 없습니다. 비용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회사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우는 그 순간 서진을 떠올렸다. 제주에서 돌아온 날 그녀가 예전 호텔 비용들처럼이라고 되묻던 얼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한서진이 시킨 거죠.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특정 개인이 판단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투자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겁니다. 그 설명이 오히려 민우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서진이 자신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면 자신을 보호해줄 명분조차 없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오후가 되자 상황은 더 악화됐다. 이사회는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민우의 일부 결제 권한을 제한하고 경영 관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직위가 완전히 박탈된 것은 아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에서 한 발 떨어져 있어야 했다. 민우는 회의가 끝난 직후 유혜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어디야? 혜린은 잠시 침묵하다가 회사에요 라고 답했다. 내 방으로 와. 대표님, 지금은 좀 곤란해요. 그 말에 민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밤늦게 호텔로 오라는 말에도 망설이지 않던 여자였다. 뭐가 곤란한데? 혜린은 한숨을 내쉬었다. 감사팀에서 제주 여행 관련해서 확인 요청이 왔어요. 제가 어떤 자격으로 갔는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묻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사실대로 말했어요. 대표님이 초대했다고. 민우는 책상을 내리쳤다. 너 지금 나 버리는 거야. 혜린의 목소리도 차가워졌다. 제가 왜 대표님 개인 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는데요. 네가 요트도 타자고 했고 목걸이도 골랐잖아. 그걸 사겠다고 결정한 건 대표님이에요. 민우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혜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더 낮게 말했다. 그리고 감사팀에서 메시지도 요구했어요. 회사 관련 내용이 섞여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제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민우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질 뻔했다. 제주 여행 전 혜린과 나눈 메시지가 떠올랐다.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서진 씨가 뭐라고 해도 결국 결제할 거예요. 이번에는 확실히 보여줘요. 언제까지 숨길 건데요. 그때는 아무렇지 않게 썼던 문장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향하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혜린 역시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가 처음부터 민우를 무너뜨리려고 접근한 것은 아니었다.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고 대표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민우가 곧 이혼할 거지라고 말했을 때도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자신은 비밀 속에만 남아 있었고 서진은 여전히 법적인 아내이자 민우 삶의 기반이었다. 그래서 제주 여행을 기회라고 생각했다. 우리건 이런 미숙에게 먼저 서진 씨가 이번에 좋은 숙박권을 받았다더라고 흘린 것도 혜린이었다. 미숙이 욕심을 내면 민우도 따라올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고 비용이 커지면 서진은 선택해야 할 거라고 믿었다. 화를 내든 돈을 내든 적어도 숨어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혜린이 계산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다. 서진이 싸우지 않고 그냥 손을 놓아버릴 가능성이었다. 서진이 비용을 대신 내지 않자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세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민우가 만들어온 성공의 이미지였다. 혜린은 감사팀이 요청한 대화 기록을 정리하면서 손끝이 떨렸다. 자신이 깨닫고 싶지 않았던 사실도 있었다. 민우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고 자신을 위해 아내를 떠날 용기도 없었다. 그는 언제나 가장 편한 쪽을 선택했다. 아내에게서는 돈과 안정감을 받고 자신에게서는 존경과 욕망을 받았다. 해리는 그제야 자신 역시 서진과 다른 위치에 있었을 뿐 같은 남자의 이기심 안에서 이용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며칠 뒤 미숙은 서진의 변호사 사무실에 나타났다. 처음에는 아들을 대신해 따지러 온 얼굴이었다. 며느리가 이혼하면서 시댁 재산까지 가져가겠다고 한다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 그녀는 의자에 앉자마자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현재 한서진 씨가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 명의 재산을 임의로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 전 재산과 본인 명의 재산의 사용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미숙은 코웃음을 쳤다. 우리 민우가 그동안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요. 이 집이며 차며 다 우리 애가 만든 거예요. 서진은 맞은편에서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밀어놓았다. 미숙은 처음에는 대충 보다가 아파트 매입 시점을 확인한 순간 얼굴이 굳었다. 결혼 전이었다. 매입자는 한서진, 다음은 민우가 타고 다니던 차량의 구매 계약서였다. 구매자 역시 서진이었다. 마지막으로 민우가 회사 지분을 추가 매입했을 때 들어간 자금의 송금 내역과 민우가 직접 작성했던 차용 메모가 나왔다. 미숙의 손이 종이 위에서 떨렸다. 이게 뭐야? 서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민우 씨가 처음 회사를 키울 때 자금이 부족해서 제가 빌려준 돈이에요. 그럼 너 지금 이걸 다 돌려받겠다는 거니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건 정리할 겁니다. 미숙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결혼했으면 남편 잘 되라고 도울 수도 있는 거지. 그걸 이제 와서 돈으로 계산해서. 지는 한동안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어머니는 왜 제가 도왔다는 사실 자체를 한 번도 인정하지 않으세요? 미숙은 순간 대답하지 못했다. 서진은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미숙의 두려움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탐욕만이 아니었다. 미숙에게 민우의 성공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증명하는 훈장이었다. 남편을 일찍 잃은 뒤 혼자 아들을 키웠다는 이야기를 반복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민우가 성공한 것은 자신이 잘 키웠기 때문이라고 말해왔다. 그런 그녀에게 며느리의 돈이 아들의 출발점에 있었다는 사실은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그래서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다. 미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부부였잖아. 네가 좋아서 해준 거잖아. 서진은 그 말에 아주 작게 웃었다. 맞아요. 좋아서 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그래서 돌려달라고 독촉한 적도 없어요. 그녀의 눈빛이 천천히 차가워졌다. 하지만 제가 좋아서 준 것과 어머니가 당연히 가져갈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예요. 미숙은 다시 제주 이야기를 꺼냈다. 그 2억 때문에 지금 민우 회사까지 뒤집어졌어. 너 하나만 참았으면 이런 일 없었잖아. 그 순간 서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2억이 우리 결혼을 망친 게 아니에요. 제 돈도 제 권리도 제 마음도 당연히 어머니와 민우 씨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부터 이미 끝나 있었어요. 미숙의 입술이 떨렸다. 그래도 민우를 살려야지. 남편이었잖아.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말했다. 살리는 것과 덮어주는 건 달라요. 그날 저녁 민우는 결국 서진을 직접 찾아왔다. 이번에는 화를 내기보다 지쳐 있었다. 며칠 사이 수염이 자랐고 눈 아래가 짙게 꺼져 있었다. 두 사람은 아파트가 아닌 법무법인 건물 1층에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민우는 한동안 커피잔만 만지다가 입을 열었다. 투자팀에 네가 말했지. 서진은 숨기지 않았다. 내 자료와 회사 자료 날짜가 반복해서 겹쳐서 공식적으로 확인해달라고 했어. 그게 결국 날 죽이는 거잖아. 내가 뭘 없던 일로 만들었어. 몇 번 비용 처리한 게 그렇게 큰 죄야. 서진의 표정이 굳었다. 몇 번인지 어떤 성격인지 아직 조사 중이잖아. 그런데 당신은 왜
벌써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해. 민우가 입을 다물었다. 서진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내가 결제한 호텔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적 있어. 긴 침묵이 흘렀다. 민우는 처음에는 부정하려 했지만 결국 시선을 내렸다. 현금이 부족할 때가 있었어. 나중에 정리하려고 했어. 정리했어. 민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투자만 받으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은 지난 몇 년 동안 민우가 반복해온 문장이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분노보다 허무함이 더 컸다. 당신은 계속 미래의 돈으로 오늘의 거짓말을 막았네. 민우가 갑자기 그녀의 손목 쪽으로 손을 뻗다가 멈췄다. 서진아, 한 번만 도와줘. 투자만 들어오면 회사 살릴 수 있어. 직원들도 수백 명이야. 그 말에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우 개인에 대한 미련 때문이 아니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의 외도와 허세에 아무 책임이 없었다. 투자 철회 하나로 직원과 협력업체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민우가 마지막까지 기대고 싶은 약점이었다. 그는 서진이 타인의 피해를 외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약점을 이용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았다. 서진은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더더욱 회사와 당신을 분리해야 해. 민우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뜻이야? 회사가 살아야 한다는 것과 당신이 대표 자리에 계속 있어야 한다는 건 같은 말이 아니야.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결국 네가 회사까지 뺏겠다는 거네. 서진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왜 투자 쪽에 끼어드는 건데? 원래 검토하고 있던 일이야. 내가 당신 아내였다고 해서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위미에르가 단순히 서진 외가의 호텔 회사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투자 검토 업무까지 다시 맡고 있다는 사실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서진은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다. 헤미에르 캐피탈은 당신 회사 투자를 검토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당신을 살리려고 투자할 수도 없고 미워한다고 철회할 수도 없어. 회사 가치와 위험만 볼 거야. 민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서진이 단순히 자신보다 돈이 많은 여자라는 사실보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판단의 자리에 그녀가 앉아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인 듯했다. 그는 낮게 말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 회사 투자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간 건 최근이야. 그리고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어서 직접 관여하는 범위도 제한했어.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고 회사 쪽도 내 관계를 알고 있어. 서진은 일부러 천천히 말했다. 이 싸움을 개인적인 권력 자랑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최종 판단은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니야. 민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네가 한마디 하면 끝날 수 있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난 그렇게 안 할 거야. 서진의 대답에 민우가 고개를 들었다. 왜 당신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나를 배신한 것과 상관없으니까. 민우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서진이 자신을 완전히 파괴하려 들었다면 오히려 미워하기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회사는 살리고 자신은 책임지게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차이가 그에게는 더 잔인하게 느껴졌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음 투자자 회의에서 결정될 거야. 회사가 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회사에 지금의 당신이 필요한지. 며칠 뒤 투자자 회의를 하루 앞둔 저녁 서진은 서재에서 오래된 VIP 카드를 꺼냈다. 제주 사건 이후 새 카드 발급을 신청했지만 기존 카드는 아직 지갑에 남아 있었다. 가장자리가 조금 다른 카드였다. 신혼 초에는 이 카드 한 장으로 시어머니의 생일을 준비했고 민우의 거래처 사람들에게 객실을 잡아주었으며 가족의 기념일마다 좋은 식사를 예약했다. 그때마다 서진은 자신이 이 집의 일원이 되어간다고 믿었다. 지금 보면 카드에 새겨진 것은 단순한 회원 등급이 아니었다. 그녀가 사랑받기 위해 얼마나 오래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는지 보여주는 작은 증거 같았다. 서진은 서랍에서 가위를 꺼냈다. 잠시 망설인 뒤 카드를 가운데에서 천천히 잘랐다.
얇은 플라스틱이 끊어지는 소리가 이상할 만큼 선명했다. 그녀는 잘린 두 조각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미움도 승리감도 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끌어온 빚을 마침내 갚은 사람처럼 조용했다. 내일 회의에서 그녀는 민우의 회사를 무너뜨릴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 누구를 내려놓아야 하는지 묻는다면 더 이상 답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서진은 잘린 카드를 작은 봉투에 넣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번에는 내가 뭘 빼앗는 게 아니야. 그리고 잠시 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원래 내 것이었던 걸 다시 내 손에 두는 거야. 투자자 회의가 열리는 날 아침 강민우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며칠 사이 눈 밑은 짙어졌고 맞춤 정장을 입었는데도 예전처럼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았다. 회의실 안에는 주요 주주와 사회이사, 재무 담당자, 외부 회계 자문 인력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민우가 앉자마자 모두의 시선이 잠시 그에게 모였다가 다시 자료로 돌아갔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참을 수 없이 불쾌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방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사람들이 일어났다. 지금은 그저 조사 대상이 된 경영자 중 한 명처럼 취급받고 있었다. 민우는 속으로 반복했다. 투자만 성사되면 된다. 일단 자금이 들어오면 숨통을 틔울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이번 비용 문제도 정리할 수 있다고. 그는 아직도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이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먼저 금미에르 캐피탈 관계자들이 들어왔고 그 뒤로 한서진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서진은 과장된 표정도 승리한 사람의 미소도 없었다. 하지만 민우는 그녀를 보는 순간 자리에서 몸을 굳혔다. 이 집에서 요령히 자신을 기다리던 아내와 지금 눈앞의 여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옌미에르 측 대표가 간단한 인사를 마친 뒤 말했다. 오늘 논의할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회사의 사업 자체가 투자 가치가 있는지. 둘째, 현재의 지배구조와 경영체제로 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지입니다. 자료 화면에는 회사의 매출 성장률과 신제품 라인 유통망 확장 계획이 먼저 나타났다. 민우는 조금 안도했다. 숫자만 보면 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브랜드 경쟁력도 있었고 몇몇 제품은 시장 반응이 좋았다. 그러나 다음 화면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내부 통제, 미흡 경영진, 개인 지출과 회사 비용의 경계, 불분명, 일부 증빙, 부적정 가능성, 특정 임원의 과도한 재량권. 재무 담당자가 설명을 이어갔다. 아직 최종 위법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외부 투자자가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정리해야 할 위험이라는 내용이었다. 민우는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다. 결국 몇 건의 비용 처리 문제 아닙니까? 그걸 이유로 회사 전체를 위험 기업처럼 보는 건 과합니다. 한 사회이사가 고개를 들었다. 문제는 금액 자체가 아닙니다. 대표이사 개인의 판단이 통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민우가 반박하려는 순간 서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업 가치까지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우의 눈썹이 움직였다. 그는 서진이 자신을 공격할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회사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다. 서진은 준비한 자료를 넘기며 차분하게 말했다. 현재 확인된 문제를 이유로 투자를 전면 철회하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경영진이 아니라 직원과 협력 쌓일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의 제품 포트폴리오와 유통망 자체는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몇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우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물었다. 그럼 투자하겠다는 거야? 그 순간 그는 아내에게 묻듯 말했고 회의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향했다. 서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공식적인 어조로 답했다. 저 혼자 결정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텐미에르 측 검토 의견으로는 조건부 투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전면적인 회계 검토, 내부 승인 체계 강화, 주요 지출에 대한 이중 승인, 사회이사 권한 확대, 그리고 조사 대상 경영진의 직무 배제. 마지막 항목에서 민우의 얼굴이 굳었다. 직무 배제, 텐미에르 측 대표가 답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까지 강민우 대표께서 현 경영권을 계속 행사하는 구조로는 투자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민우는 의자를 밀치듯 몸을 앞으로 숙였다. 결국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군요. 누구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다. 민우의 시선이 서진에게 꽂혔다. 처음부터 이걸 원했던 거야. 서진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뭘 말하는 거야? 내 회사를 빼앗는 거. 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제주에서 일부러 돈을 막고 회사 비용 뒤지고 이제 투자자로 들어와서 나를 끌어내리겠다는 거잖아.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한 이사가 민우를 제지하려 했지만 서진이 손짓으로 막았다. 그녀는 오히려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반으로 잘린 검은 VIP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민우의 눈이 그 카드를 알아보는 순간 흔들렸다. 서진은 조용히 말했다. 오리고코, 월없는 당신은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네. 그녀는 잘린 두 조각을 손끝으로 나란히 맞춰놓았다. 난 당신 회사를 갖고 싶지 않아. 당신 돈도 당신 자리도 원하지 않아. 민우가 이를 악물며 물었다. 그럼 이게 다 뭔데? 서진의 목소리는 끝까지 낮았다. 아직도 모르겠어. 난 당신 것을 빼앗고 싶은 게 아니야. 이제 당신이 내 것을 쓰게 두지 않을 뿐이야. 회의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내 회원권, 내 돈, 내 집, 내 신뢰, 내 침묵. 당신은 너무 오래 그 모든 걸 자기 능력인 것처럼 썼어. 회사까지 그렇게 운영했다면 그 책임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 져야 해. 그 말은 민우가 예상했던 어떤 비난보다 깊게 파고들었다. 그는 서진이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다. 복수를 위해 이곳에 왔다고 믿으면 자신도 피해자라고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아무것도 빼앗겠다고 하지 않았다. 단지 더 이상 대신 짊어지지 않겠다고 했다. 그 순간 민우는 지난 5년의 장면들을 원치 않게 떠올렸다. 회사 지분을 더 사야 한다며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말없이 송금하던 서진 거래처가 중요한 사람이라며 호텔 예약을 부탁했을 때 몇 분 안에 객실을 잡아주던 서진 어머니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성공한 아들이라 자랑해도 사실을 정정하지 않던 서진. 그는 그것들을 사랑으로 받아본 적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했다.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도 회사는 내가 키웠어. 서진은 즉시 부정하지 않았다. 맞아. 당신도 열심히 했어.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야. 그 대답에 민우가 오히려 당황했다. 서진은 이어 말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 거야. 당신은 충분히 자기 힘으로 설 수 있었는데 남들에게 더 커 보이려고 계속 빚을 졌어. 돈으로도 거짓말로도 사람에게도.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당신을 무너뜨린 건 내가 아니야. 당신이 자기 모습을 인정하지 못했던 거야. 회의는 감정으로 끝나지 않았다. 서진이 원한 것도 그것이었다. 주요 주주들은 텐미에르 측 제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회사는 조건부 투자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 신규 자금은 경영진 개인의 채무나 과거 비용 정리에 사용할 수 없고 제품 개발과 운영 자금, 협력사 지급 등 명확한 목적에 한해서 단계적으로 투입되는 구조였다. 민우는 대표 직무에서 물러나 조사와 정산 절차에 협조해야 했다. 대신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는 유지되고 대규모 인력 감축도 우선 검토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우가 마지막까지 반대했지만 이미 주주들의 분위기는 돌아서 있었다. 투자 없이는 회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고 투자 조건을 거부하면 그 책임까지 민우가 져야 했다. 결국 표결이 끝났을 때 그는 단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다. 서진도 자료를 정리해 일어나려 했다. 그때 민우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서진아. 그러면 그녀가 멈추자 그가 물었다. 내가 사과하면 뭐가 달라질까? 서진은 잠시 생각했다. 사과하면 당신이 앞으로 달라질 수는 있겠지. 민우의 눈빛에 희미한 희망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녀는 다음 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니야. 그날 오후 오미숙은 아들의 직무 배제 소식을 듣고 서진에게 또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서 예전의 기세가 거의 사라져 있었다. 서진아, 정말 이대로 끝낼 거니? 민우가 잘못한 건 알아. 나도 화가 나서 그런 말을 한 거고. 가족끼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되겠니? 서진은 창가에 서서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예전 같으면 그 목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사랑과 혼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구분할 수 있었다. 어머니 저를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민우 씨를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놓고 싶은 거예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미숙은 한참 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몰랐어. 집도 차도 네 거라고는. 정말. 서진이 차분하게 말을 끊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 돈이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건 어머니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제가 괜찮은지, 제가 원하는 게 뭔지, 제가 왜 계속 돈을 내는지 한 번도 궁금하지 않으셨잖아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서진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도 이제 어머니를 미워하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춰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녀는 한동안 눈을 감았다. 용서는 반드시 다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이해했다. 유혜리는 회사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관련 메시지와 일정 기록을 제출한 뒤 사직서를 냈다. 그녀의 행동이 모두 정당화된 것은 아니었다. 유부남인 민우와 관계를 이어갔고 미숙에게 제주 숙박권 이야기를 흘렸으며 서진이 결국 돈을 낼 것이라 믿고 상황을 의도적으로 밀어붙였다. 하지만 회사는 그녀의 개인적 잘못과 회사 비용 문제를 별도로 다뤘다. 해리는 마지막으로 서진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 아닌 거 알아요. 그래도 제가 제주 여행을 부추겼다는 건 직접 말하고 싶었습니다. 서진은 오래 고민했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다. 해린 역시 자신이 선택한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과 다시 자신의 삶 안으로 들이는 일은 다르다고 생각했다. 민우는 조사와 별개로 개인 채무를 정리해야 했다. 제주 리조트의 미결제 비용은 분할 상환 협의를 거쳐 갚기로 했고 급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타고 다니던 고급 세단을 처분해야 했다. 차가 중고차 업체에 넘어가던 날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물었다. 이 차까지 팔아야 해. 민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차키가 직원 손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며 낮게 말했다. 원래 내 차도 아니었어. 그 한마디를 입 밖으로 꺼내는데 그는 5년이 걸렸다. 몇 달 뒤 이혼 절차가 마무리됐다. 서진은 법원에서 나온 뒤 한동안 계단 아래에 서 있었다. 생각했던 것만큼 통쾌하지도 비참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오랫동안 꽉 조여있던 옷의 단추를 하나씩 풀어낸 것처럼 숨이 깊게 들어왔다. 그녀는 한강변 아파트를 당장 팔지 않았다. 누군가와 함께 살던 집이지만 처음부터 자신의 선택으로 산 집이었다. 민우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자신의 공간까지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대신 거실의 가구 배치를 바꾸고 서재를 넓혔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업무용 책상도 다시 꺼냈다. 금미에르 코리아에서는 서진에게 호텔 투자 부문의 정식 역할을 맡아달라고 제안했고 그녀는 고민 끝에 받아들였다. 결혼 전 자신이 좋아했던 일이었다. 첫 출근 날 직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한 이사님, 제주 리조트 신규 멤버십 개편안입니다. 라고 자료를 내밀었다. 서진은 검토하다가
재미있는 문구 하나에서 눈을 멈췄다. 회원 혜택은 명의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문장이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문장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자신에게도 훨씬 일찍 필요했던 문장이었다. 그해 가을 서진은 업무 때문에 제주 리조트를 다시 찾았다. 몇 달 전 자신이 가려고 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이번에는 누가 숙박권을 가져갈까 걱정할 필요도 없었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방을 양보할 이유도 없었다. 일정이 끝난 저녁 서진은 혼자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 앉았다. 직원이 와인 메뉴를 건넸지만 그녀는 따뜻한 차 한 잔만 주문했다. 비싼 것을 선택할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이다. 휴대전화에는 민우에게서 몇 주 전 온 마지막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회사 조사 결과 받아들였어. 네가 왜 그랬는지도 이제 조금 알 것 같다. 미안했다. 서진은 답장하지 않았지만 삭제하지도 않았다. 언젠가 민우가 정말 달라진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삶을 위해서여야 했다.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진은 지갑을 열다가 반으로 잘린 VIP 카드 한 조각이 아직 남아있는 것을 발견했다. 버린 줄 알았던 조각이었다. 그녀는 잠시 바라보다가 웃으며 쓰레기통에 넣었다. 그리고 새로 발급된 카드도 꺼내지 않았다. 오늘은 굳이 어떤 등급이나 이름으로 자신을 증명하고 싶지 않았다. 바다를 바라보며 서진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 됐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오래 남의 손에 맡겨두었던 자신의 시간과 돈, 선택과 존엄을 마침내 되찾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것들을 누구에게도 허락 없이 내어주지 않을 생각이었다.